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천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재 공동체 라디오가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 그리고 자원순환 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주제로 9편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연재 공동체 라디오의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G9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현재 공동체 라디오 프로듀서 박준홍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포장재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를 주제로 해서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 그리고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님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포장재 쓰레기와 일회용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포장재 쓰레기란 무엇을 말하나요?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그 상품을 포장했던 것들은 다 포장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을 종이로 포장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형태가 플라스틱이나 비닐로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또 우리가 많이 먹는 캔 음료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물 말고 그 캔은 포장재에 들어가요. 아하, 심지어 말하면 또 유리병으로 된 것도 있죠. 뭐 소주나 맥주 같은 게 아니면 다양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든 내용물은 내용물이고 그 밖에 있는 병은 포장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담는 포장할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버려지면 그게 포장재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뭡니까 저 종이로 된 박스 또는 그거를 또 겉에 싸는 비닐 뭐 이런 것만 포장재인 줄 알았더니만은 모든 쓰레기가 다 포장재에 속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포장 쓰레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 보면은 과대 포장을 하거나 재활용 안 되는 재질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대 포장을 많이 하죠. 사탕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작은 비닐봉투에 사탕 하나하나가 낱개로 포장이 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또 뭐 어디 그 종이 포장지 안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포장지 안에 포장지가 있고 또 포장지 안에 이제 그 내용물이 있다라든가 그렇게 이제 과대 포장이 많이 되어져 있고 특히나 또 이제 과대 포장은 명절 선물을 네. 생각을 해보면 과일에 이제 하나하나 충전재라고 해서 그물 모양의 네. 그 스티로폼이 아닌데요. 이게 일반 쓰레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가 그렇게 포장돼 있고 그것이 또 색지, 뭐 노란색 색지에 또 뭐 핑크색 색지에 또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을 또 다 싸고 그죠? 그렇게 하고 어떤 그 트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과일 모양에 이렇게 동그란 어떤 그런 모양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과일들을 놓고 그것이 또 종이 박스 안에 들어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그런 과대 포장을 많이 하죠. 그러면 종이는 종이대로 이제 재활용이 되겠고 또 플라스틱도 종류별로 뭐 재활용이 되겠지만 또 그런 종류가 모양이 제각각이고 뭐 종류가 다르고 또 거기에 어떤 뭐 PP라든가 PS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플라스틱 종류가 쓰여지지 않다라면 또 이제 순환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구정이 다가옵니다만 이게 명절 한번 보내고 나면은 제가 그 쓰레기 배출 담당자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정말로 많아지대요. 네. 포장재가 어떻습니까? 개선이 되면은 재활용률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당연합니다. 포장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우리가 많이 포장재를 많이 쓰는 게 무슨 페트병을 많이 씁니다. 페트병.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페트병이
분리 배출됐을 때라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려운 게 훨씬 많았어요. 거의 90% 이상이 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용장도 줄여야 되지만 이왕 사용하고 났다면 그게 재활용 잘 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어서 이 포장재에다가 재활용이 잘 되는 건지 어려운지를 표시하기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엄청나게 많은 페트병들을 쓰는데 대부분 이제는 투명 페트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색깔 다 넣어가지고 잘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제 투명 페트병을 통해서 재활용도 잘 되게 하고 또 재활용돼서 나온 재료 같은 것보다 품질도 되게 높게 할 정도로 지금 점점 더 투명 페트병도 많아지고 또 어떤 때는 또 이게 그 페트병에 라벨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라벨을 또 떼야 또 재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네네. 요즘은 또 라벨 자체가 아예 붙어 있지 않는 페트병까지도 나오면서 지금 그런 페트병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페트병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구조를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면 충분히 재활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투명 페트병 예, 그 라벨 떼는 거 예. 그거 저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어떠세요? 그 포장재마다 분해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죠.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500년으로 분해 기간이. 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발견된 플라스틱조차도 지금 2024년 현재 분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네. 최초에 이제 뭐 맞습니다. 불과 뭐 발견된 지가 아무튼 500년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고 그런 어떤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질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PLA라고 해가지고 생분해성 수지라든가 그런 것들로 요즘에 이제 어떤 환경 그 기업의 ESG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이제 뭔가 그 뭐 식료품 업체다. 그럼 포장재에 대해서 쓰레기가 좀 이렇게 분해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ESG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PLA 그 생분해성 수지가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다라든가 그렇다네요. 네. 뭐 사탕수수에서 온다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법적인 체계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조금 그 위기예요. 그 업체들이. 아하.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이렇게 친환경 빨대라든가 이거로도 많이 또 개발하고 또 이랬었었는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컵이라든가 그러니까 생분해성 수지의 어떤 일회용 접시다.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분해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친환경으로 봐야 되냐? 아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제품으로 이제 규정을 했다, 친환경으로 규정을 했다가 좀 그런 것들을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어가지고 좀 시장에 지금 혼란이 있는 그런 상태라 이 분해되기가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500년이 걸리고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지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네, 분해가 되는 그러한 플라스틱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것도 수거 분리해서 또 배출을 하자면은 그것도 뭡니까 그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예. 플라스틱은 500년, 유리병은 아예 그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재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포장재 분리 배출을 정말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리 배출이 제일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비닐보다 용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샴푸를 샀다 이러면 네, 통이 본체에 통이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재질이 다르고 그다음 뚜껑이 또 재질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또 안에 또 이게 또 분빙해가 또 나와야 되니까 안에 철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분해 배출하려고 그러면 이게 재질별로 다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냥 통째로 내놓게 되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가더라도 이게 재활용될 가능성보다는 그냥 버려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을 한 제품에 다 넣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철저하게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철저하게 분리 배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은 말이죠. 네. 그 이제 뭐 뿌리는 거 뚜껑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떼려고 그래도 힘들어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분리하려고. 예, 그렇죠. 예, 잘 안 되는 경우 상당히 많죠. 아니 그거 힘들어요. 그거 뚜껑째 그냥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려야 돼요. 일반 쓰레기로. 네, 네.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컵라면이나 기름병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던데 저도 그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씻어서 쓸 수 있나요? 컵라면은 암만 해도 이제 그 빨간색 또 그 기름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물들잖아요. 잘안 씻어져요. 예, 안 씻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더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아. 그냥 컵라면 용기는 일반 쓰레기로 좀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고요. 아, 예, 예. 그렇군요. 그걸 또 이제 분리 배출을 종이 쓰레기로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수거 업체에 또 일이 돼 버려요.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걸 그걸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 이제 우리가 그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이제 이게 커피가 지금 다 지워졌구나. 그러면 그 커피 컵만 이제 따로 모아서 이렇게 버린다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라면 용기는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로 좀 이렇게 버리시면 버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런 게 좀 애매한데 이제 기름병, 네. 뭐 식용유가 들어 있고 또 그 참기름병 네. 뭐 이런 것들. 저도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에 버리고 또 이제 유리병으로 좀 버리긴 한데 아주 좀 이렇게 살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베이킹 소다를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지워지는데요. 이제 베이킹 소다를 이제 뜨거운 물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흔들면 잘 기름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포장 용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음식점에서 이걸 이제 포장해 갈게요 하면은 그 플라스틱 용기에 이렇게 물결 모양 있는 거기다가 이제 포장을 해서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버리기가 되게 크고 해가지고 다시 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베이킹 소다로 이렇게 하니까 지워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뭐 다시 쓴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기름병 같은 거는 베이킹 소다로 하면은 좀 뽀득하게 지워지는 편이에요. 컵라면은 차라리 폐기물 그 종량제 봉투를 버려라 네. 이 말씀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기름병 그 저도 참 그 있잖아요 그 뚜껑 그거 떼려고 안 떼져서 애먹은 적이 있는데 결국 그 이제 잡병에다 버리거든요. 네. 잡병 모으는데 네, 네. 재활용을 할 때 수거 비용은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주로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 지역마다 그 업체들 재활용품,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들을 정해요. 한 구당 한 두세 개 정도의 업체를 정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들이 또 지역을 나눠요. 그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 수거해 가거든요. 대신 이제 그걸 이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냐면 쉽게 하면 구청에서 지불을 하는 거죠. 이게 대충 이렇게 수거를 해 갔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 산정을 해 가지고 그만큼 계약을 해서 그 업체들이 수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보통 제가 그 수거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걸 들어가 봤더니 북구 같은 경우로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해 예산이 거의 100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재활용품 버렸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재활용품 그냥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걸 다 합했을 때 거의 한 100억 정도가 한 두세 개 업체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급되는 그 정도의 수거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포장지 쓰레기도 문제지만요. 일회용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사용량이 엄청나겠죠?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전까지는 사실 쓰레기가 총량으로 많이 발표를 했는데 얼마 네. 전부터는 일회용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그 통계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1인당 하루에 한 37.32g.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정도의 일회용품을 쓰고 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연간으로 다 합했을 때는 거의 한 1년에 한 70만 톤 정도의 일회용품이 쓰여지고 버려진다고 지금 환경부 쪽에서 지금 통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일회용 하면은 어떠세요? 종이컵이 대표적인데 이 재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종이컵은 이제 종이 폐기물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냥 이제 뭐 신문지와 뭐뭐 다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목에 버리는 게 아니라 종이컵은 씻어가지고 일단 씻어서 종이컵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버리셔야 돼요. 네.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따로 모으고 종이컵은 종이컵대로 따로 모으고 이제 어떤 종이를 배출하는 요일에 그렇게 종이컵만 깨끗하게 해서 따로 모아가지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 종이컵 깨끗이 씻으면은 종이로 분류해가지고 버려도 되는군요. 아니, 종이컵은 따로 해야 돼요. 따로. 네. 종이가 따로 그러니까 뭐 종이컵. 신문지, 그 말씀이구나. 신문지는 신문지를 이제 뭐 이렇게 노끈에 묶었다, 그럼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또 종이컵끼리 모은 것을 또 종이컵을 따로 모아서 버리셔야 되고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저희들은요 네. 종이 가면은 그 박스에다가 종이컵도 들고 신문지는 물론 이제 따로 조금 뭐 분류가 됩니다만 그렇게 버리는데 그렇게 물론 하면 안 이제 되는군요. 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뭐 섞어서라도 버리라 이렇게 환경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네. 원래는 이제 수거하는 업체들이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다 종류대로 종이의 종류대로 다 이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배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집합소에서 하든지 가정에서부터 따로 이제 분리해가 버리라 이 말인데 네, 명심해야 되겠군요. 일회용 빨대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회용 빨대 재활용 어렵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그 플라스틱의 소재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빨대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소재인지가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네. 사실은 그걸 숙달되지 않은 하기 어렵거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또 이제 이걸 분리수했다 플라스틱으로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가냐면 구군의 선별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면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딱 일렬로 늘어서 가지고 그 종류별로 재질을 다 뽑아내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처럼 이 작은 것들은 손으로 골라서 이렇게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벨트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 단계는 쓰레기로 이렇게 다시 빠져가지고 다시 소각이나 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 빨대는 되게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빨대 다용이 있어요. 다용. 뭐 유리라든지 스테인리스 같은 이런 다용을 쓸 수 있는 빨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해서 계속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대안은 종이 빨대죠. 약간 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종이 빨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환경에 대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좀 그렇고 요즘은 또 빨대 중에 빨대 쓰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빨대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대체자가 있기 때문에 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이 빨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규제를 했다면 종이 빨대가 더 성장을 했을 텐데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 11월 달에 정부가 이제 그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를 안 하겠다. 유예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종이 빨대가 좀 성장을 하다가 다시 지금 다 부도가 날 정도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대체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마저 막아버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쓰게 되는 그래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나라 뭡니까 그 커피 공화국이라도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될 만큼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 전문점이 생기고 있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이게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커피 전문점에 이 플라스틱 분리 배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겨울에도 이제 뭐 그 젊은 MZ 세대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컵에 이렇게 많이들 또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A라는 커피숍에서 그 이제 페트 컵에 그 커피를 받아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다시 그 집에 또 뭐 갖다 주는 시스템이 돼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에는 이제 컵 보증금 제도가 또 있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그 커피숍에서 그 컵을 다시 수거를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그러면 그것들을 점심시간에 나와서 커피를 시켰다. 그럼 회사에서 뭐 분리 배출을 씻어서 뭐 하겠죠. 또 회사나 가정에서 하긴 하는데 또 우리가 거리를 이제 특히나 여름에 굉장히 심한데 걸어 다니다 보면은 막 아무데나 뭐 담벼락이다 놓을 수 있는 위치마다는 그것들을 이제 컵을 그냥 이렇게 왜냐면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는 것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 심지어는 거기 내용물이
그대로 차 있는데 맞습니다. 예, 버리는 그런 게 많아서 특히나 여름철에 굉장히 뭐 생과일 주스라든가 뭐 시원한 음료를 많이 먹는 여름철에 특히나 더 심각한 것 같아서 이 뭐 커피숍에 이런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데 뭐 커피 전문점을 통해서 그것들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좀 만든다라든지 이러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11월 달에 원래는 유예를 거기까지 해서 작년 11월 달부터는 이제 일회용 그 제품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자율로 다 넘어가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편이에요. 근데 시민들이 더 깨어서 오히려 텀블러를 좀 들고 다니고 저도 항상 이제 손수건하고 텀블러는 좀 계속 좀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또 텀블러 들고 다니면 이점이 시원한 음료는 계속 오랫동안 시원하게 그렇죠. 먹을 수 있고 또 따뜻한 음료는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언제든지 내가 먹기 싫을 때는 또 이제 닫고 가방에 넣어서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오히려 이 문화를 바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얌체들 많더군요. 길 가다 보면요, 뭐 다리 난간에도 넣어놓고 아니면은 뭐 이제 약간 쑥 들어간 어떤 벽에가도 요래 버리고 가고 하는데 참네. 커피 대신 텀블러 이용하는 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매년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이렇게 프랜차이즈점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해보면 일단 텀블러 사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조사가 작년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텀블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안타깝게도 5%도 안 됩니다. 4.9% 정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좀 확대가 좀 더딘 편이라서 아직도 거의 95% 이상의 그런 사람들은 다 일회용컵, 종이컵이라든지 아니 플라스틱 컵에다가 받아서 이제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는 그런 일회용컵들이 너무 많이 버려지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앞으로 텀블러 문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만들 뿐만 아니라 지원책들도 더 많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탄소 중립 포인트제 할 때 텀블러를 이용하면 한 번에 한 300원 정도의 포인트를 적립해둔 주대가 이제 이 점이 지금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발판으로 원래 또 이제 뭐 업체마다 다르지만 업체에서 또 텀블러 이용하게 되면 또 해주는 할인 제도가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또 300원 정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텀블러 사용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텀블러도 말이죠. 요즘 아주 편리하고 새로운 어떤 기법을 가미한 그런 제품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재현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텀블러. 텀블러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한데 텀블러도 실제로 받거나 아니면 구입을 해가지고 몇 번 안 쓰고 처박아 두고 아니 버리게 된다면 환경오염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 텀블러라는 건 거의 한 기준으로 했을 때 100회 이상은 사용을 해야 일회용컵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텀블러를 이벤트 해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막 새로 찍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게끔 만드는 이런 과정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텀블러가 어떻게 보면 더 환경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텀블러는 아주 똘똘한 거 한두 개 정도를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사용 못할 때까지 충분히 쓰고 또 강하다면 이게 또 쓰고 난 다음에 오지 않습니까? 재활용 잘 되는 구조로 된 것들을 사용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텀블러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텀블러 참네. 그것도 또 결국은 쓰레기가 되니까 이거 나 참. 포장재부터 일회용 제품까지 말이죠. 잘 분리 배출해 주면은 그보다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자면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재활용이 높아지면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만들고
버리고 이걸 처리하는 산업만 키우는 것들이 아니라 잘 나왔을 때 이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된다는 그런 문화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순환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튼튼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 재활용은 환경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들이 아니라 환경도 지키면서 경제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단순한 재활용도 있지만 요즘 또 유행하는 것이 업사이클링, 재활용이라고 또 가치를 높이는 재활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은 다운 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리사이클 해가지고 똑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같이 가치 높이는 것도 있거든요.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산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환경도 지키고 경제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시장의 주인이 이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녹색 소비자가 주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에 왜 이렇게 그 재활용률이 떨어지냐 이 제품은 또 포장재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게 생산을 하는 거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서 더 환경적인 제품을 이게 생산을 한다라든가 재활용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녹색 시장이 녹색 소비자로 인해서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들 나눠봤습니다만 결국은 소비자 개개인의 인식 문제가 정말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모든 소비는 다 어떤 폐기물로 어떤 쓰레기로 버리게 되니까 말이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쓰고 현명하게 버릴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 개개인의 어떤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 그리고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BEF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해 드렸습니다. 저는 양양의 같이 살자 노래 시간까지 들으시면서 제6편 녹색 소비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